안녕하세요, 뽀꼴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비가 또 많이 오네요. 저는 안 그래도 또 야가다를 나가려다가 비가 와서 또 대마 맞아서 그냥 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 아무리 우월한 걸 가졌어도 티를 내지 마라. DC 인사이드에 올라온 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아마도 이 글은 굉장한 통찰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한국인들은 또 되게 이제 자기가 조금 남보다 위라고 생각하면 되게 무시하잖아요. 좀 가짜는 새끼들인데. 예. 그러니까 뭐 사실 한국말 하는 중국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 민도고, 그렇게 사는 삶을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더 그런 면이 더 강한 거죠.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자기가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끼칠 수 있다. 어떤 트리거를 딱 건드리게 되면 폭발해버릴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해요. 전능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헛똑똑인 거야, 인생 자체가, 이 사람들. 제대로 된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공부를 많이 하고 막 뭐를 하는 것도 이승에 있을 때, 살아있을 때나 그것이 다 쓸모가 있는 거지. 응? 만약에 살아있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예. 그런 것에 있어서 이 글은 굉장한 통찰을 가진 글이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요즘에, 이게 이 글 전문입니다. 요즘에 건물주를 손도끼 들고 뭐 하려고 쫓아간다든지, 한강 토막 사건이라든지, 얼굴에 수십 방 칼을 해서 하는 김성수 사건이라든지 일련의 공통점이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거로 이런 극단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임. 사건 자체로만 본다라면 절대로 사람을 잔혹하게 그렇게 할 거와는 정말 한참 멀리 동떨어진 사소한 것이 그 이유임. 그게 왜 그럴까? 그게 진짜 왜 그런지 알아? 모든 세상을 사는 사람 개개인은 최소한 나이가 어렸을 시절에는 앞날의 장밋빛 미래만 펼쳐져 있으면 자기가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나이를 먹어가면서 벽에 부딪히고 현실적이어지는 거지. 왜 어린이는 해맑은 웃음을 짓는데 다수의 어른은 그늘진 표정을 짓는가? 인생에서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는 체념해야 할 것 같기 때문이지. 아주 옛날 같았으면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그런가 보다 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었다. 왜? 예전에는 80, 90년대까지만 해도 주위에 고만고만한 사람들만 모여서 살고 동네 사람들끼리만 서로서로 알고, 그러니 정말로 그게 먹혔거든. 그런 작은 사회 속에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 채 그냥 현 상태에서 체념과 만족을 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쉬웠거든.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너무 넓어졌어. 모든 사례를 인터넷으로 속속들이 확인할 수 있잖아. 그걸 보다 보면 나의 인생에 대한 객관화가 너무나 심해진다. 그리고 사실은 이 세상에는 어린 시절 동화에서 강조하는 얘기처럼 후천적인 발버둥으로 절대 극복할 수 없는 무언가도 있다는 것을 결국 나이가 먹어가면서 깨닫게 된다. 드라마, 영화, 만화 등 시나리오 작가들은 사람들을 자극시키려고 이 세상의 99.999%는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계속 방영해주고 있다. 어릴 때는 그걸 보겠지.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제일 세고, 내가 제일 돈 많고, 내가 제일 의리 있고, 내가 제일 잘생기고. 사람의 인생 평생에 걸친 사람의 모든 고뇌는 거기서 비롯되는 거다. 내가 이런 사례를 볼 때 가장 밀접한 게 치정 모모야. 치정 사건도 일이 한번 벌어지고 나면 굉장히 잔인하다. 동탄 주차장에서 불륜 저지른 내연남이 남편에게 목, 얼굴에 수십 방의 상처를 입고 어떻게 됐다고 그러던데,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정상인의 삶을 살던 초범이 전혀 믿을 수 없는 잔인한 현장을 만든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지. 치정이 왜 촉발되는지 알아? 왜 그렇게 그토록 극단적인 사건들처럼 잔인할까?
뭐 들락날락거린 게 그게 부럽고 질투가 나서 그런 게 아닌 거야. 치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본인 자신한테 화가 난 거다. 결국에 내가 평생의 짝으로 헌신하기로 한 여자한테서까지 끝까지 완전히 인정을 못 받았다는 본인의 근원적인 자괴감, 거기에서 촉발이 된다. 아, 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의사 됐었어도 내 아내는 날 ATM기 취급할 뿐 결국에 처음 날 때부터 외모 잘난 수영장 트레이너 뭐뭐 빨러 가는구나. 결국엔 내가 인생에서 노력할 수 있는 후천적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절대로 바꾸지 못하는 게 있구나. 아, 시발.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도 결국엔 안 되는구나. 그걸 인생 안에서 내가 삶에서 태어나서 주어진 조건에서 절대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식의 살인을 하는 거다. 이런 인생이 깊은 괴리 속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살자거나 남을 하고 나도 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극단적인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가진 심리는 피를 갈구하는 사이코 악마이기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네가 가진 것도 내가 못 가진 것도 결국에 전적으로 선천적인 요소에 따른 운차이였기 때문에 그 원상태로 복구하자는 것. 딱 그것뿐이야. 정도를 모르고 극심하게 몰아붙이는 그 멸시, 조롱행위의 삶 자체를 포기할 마음을 먹을 만큼 지쳐버린 거임. 표면적으로 뉴스에 보도되기로는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하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 사실 법적으로 남을 해하는 행위가 어떤 징벌이 기다릴지 그걸 얘네들이 몰랐을까? 김성수가 사건 저지르고 나서 도주하려고 했나? 아니잖아. 자수했다. 한강 토막범이 사건 저지르고 용의주도하게 도주하려고 했나? 아니잖아. 자수했지. 얘네들은 사건을 저질렀던 그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포기하기로 전적으로 결심한 거다. 남에게 해하고 살해하는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해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빡대가리 기자 새끼들이나 언론에서 오버액션 떠밀면서 보도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이코 짐승 유영철급이었다고 하면 약자인 어린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상습 강도나 강간, 살인을 저질렀겠지. 그러나 사실 전과 기록 살펴보면 정말 그저 정상인 초범이다. 사실 아닙니다, 이거. 그 김성수는 폭력 전과가 있어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오류가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장대호? 그 사람은 아마 저기가 있을 거예요. 예. 유영철이나 강호순, 조두순이라면 언론이나 뉴스 기사에서 떠들듯이 완전한 추악한 악마 이런 케이스가 유형이 맞다. 그러나 이런 정말 단순하고 작은 잘못이 촉발이 되어 매우 극단적이고 잔혹한 사건까지 연결되는 경우는 그게 아니야. 김성수, 피해자, 키 191, 특히나 나이가 20살이라고 하던데 그 나이 때는 또래보다 키 큰 거 하나가 스스로 대단한 것인 양 여겼을 것임. 한강 사건, 피해자의 정확한 키는 특정되지 않으나 상대방인 피의자의 키는 장대우입니다. 161로 성인 남성으로 업신여겨지기 더없이 좋은 키임. 더구나 피의자 증언으로는 먼저 쌍욕 먹고 심지어 주먹으로 맞았다고 한다. 만만히 봤다는 뜻이지. 가해자이건 피해자이건 서로 사회적 위치 따위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초면이었고 겉으로 어림집혀 봤을 때 우열관계가 나타나는 건 시키 신장 조건 하나뿐이다. 만약에 상황을 뒤바꿔서 피해자가 처음부터 키 150에 60대 아주머니였다면 아무리 상황이 짜증이 나고 화가 북받쳐 오르더라도 이번 사건처럼 극심히 잔인한 사건을 똑같이 했을까? 그게 아니거든. 엄연히 같은 남자끼리 서로 우열을 가리는데 한 놈이 상대방을 만만히 깔봤을 때 저런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기레기들 기사 쓸 때는 둘 다 동칭해서 흉악범이라고 하지만 김성수 자체는 최소한 자기보다 우월해 보이고 세 보이는 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거다. 이게 차이점이다. 그걸 분명히 행위라는 본인도 느꼈을 거고 한순간 거만했다가 영영 사라져버린 피해자도 느꼈을 거다. 사람을 해하는 것은 하지만 인생 자체를 전적으로 컨트롤이 불가능한 운의 울타리 안에 가둬놓고 남은 인생 평생을 그런 열등감을
열등한 삶을 살으라고 강요하는 것도 심하다. 김성수나 장대호는 어쩌면 한번 태어난 인생에서 이미 오래전에 죽어버린 사람들이다. 사건을 저질렀던 그 찰나의 한순간이 남을 사건을 저지르면서 본인을 해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건을 저지르기 전 아주 오래전에 본인에 대해서 끝을 결심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우발적인 순간에 감정 컨트롤을 못해서 저질렀다고? 아니야. 이 사람들은 내적으로 이미 끝나버린 사람들이다. 어쩌면 좋은 시기에 좋은 길동무만 찾고 있었을지도 모르지. 왜? 오로지 죽음만이 이 모든 열등함의 굴레에서 탈피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중한 나의 인생 전부를 바쳐서 사건을 저지르는 만큼 그 가성비를 후회 없이 뽑으려고, 그래서 사람을 해하면서도 칼로 몇십 방을 하면서 나의 인생과 등가 가치를 가질 만하게 최대한 잔인하게 행동을 하는 거다. 인생 자체를 갖다가 금수저 물고 태어났건 키 190으로 태어났건 100년도 못 사는 짧은 찰나 속에서 좀 잭팟 한 번 한순간 터졌다고 끝까지 상대를 밀어붙이고 깔아뭉개며 막나가지를 하지 말고 좀 더 거시적으로 봐라. 그러면 이 일련의 사건들이 이해가 된다. 한국인 새끼들은 근본적으로 철학이 굉장히 부족하고 천박스러워서 꼭 중국인스럽게 행동을 하거든. 우리들의 사회는 한 번 태어난 자기 인생에서 신념을 가지고 능동적이거나 적극적인 삶을 사는 이 의인은 단 한 명도 없고, 남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못 본 척 옆으로 지나치면서 눈을 흘깃거리며 아 내가 너가 아니라 참 다행이야 라며 낄낄거리고 좋아하는 수동적인 소시민적 사회로 가고 있다. 인간 개개인이 극심히 비열한 몹시 혐오스러운 사회로 가고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온 사회가 서로 끝없이 고통을 줘야만 하는 사회로 가고 있다.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온갖 극심한 조롱과 멸시를 퍼붓고, 없는 자는 가진 자를 응징하기 위해 극단적으로 칼로 찔러서 리셋하고 싶어하는 삶. 물론 이런 극단적인 사건에서 가해자도 굉장히 악랄하지만 사실 그것을 촉발시키는 태도가, 한국인 새끼들이 이게 특히나 전반적으로 태도 자체가 악랄한 게, 자기가 금수저이든지 키 190이든지 우월한 조건을 점했으면 스스로 복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자랑이나 잠깐 하고 그러면 되는 건데, 단순히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악조건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끝까지 아주 죽으라는 듯이 밀어붙이곤 해. 한국 사회에서 앞으로 이런 식의 사건들은 오히려 더더욱 훨씬 많아질 거다. 김성수 사건이나 장대호 사건도 오히려 정말 이상하게도 가해자를 옹호하는 비율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음. 비록 그런 가해자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당장의 강력범죄자나 극단적인 행태로 변하진 않았다 한들 극복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계속 멸시를 당하면서 내면 속에 꾹꾹 쌓아놓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초범 전과가 따로 없더라도 이런 극단적인 행위가 발생하는 사례는 끝없이 생길 거다. 절대로 뒤바꾸거나 극복할 수 없는 우월성을 강조하며 나를 조롱하는 상대방, 그리고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열등감을 가진 나. 그런 순간에 너와 나 모두 함께 죽음으로써 동일되겠다는 의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끊임없이 반복될 거다. 대단한 글이죠. 네, 조빼기 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